하는데요. 2007년도에 이제 ITI 파운데이션이라는 학술 재단에서 이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쥐리대학에 제가 장학생이 되어서 1년간 쥐리대학 도청과에서 이제 연수를 하고 돌아온 바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ITI 펠로우를 계속하면서 올해 한국 지구에서 학술이사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좀 가격이 많아서 유럽 임플란트 학회에 이제 그런 나라별로 앰바서더를 지정해 줬는데, 제가 한국 대표로 해서 EAU라는 유럽 임플란트 학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생체 재료학회라고 해서 유럽에서 하고 있는 오스테로드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 회의가 있어서 거기 엑스퍼트 카운실에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있는 치의학 산업학과 주임 교수를 맡고 있고, 또 최근에 정부 과제에서 이제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치과 혁신 의료기술 실증 지원센터 사업이 있었는데, 그 과제를 수주해서 그 센터 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군의관 때 막 이제 환자 보면서 사랑니 발치를 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외과 군의관 메디컬 학교였는데 너무 징그러워 그러면서, 저희는 맨날 하면서 이게 더 징그럽죠 그러는데, 그분은 입에 막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맨날 보는 치주염 환자들은 다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담배값에 있는 사진이 저한테 충격을 주지 않아요. 좀 더 신기해요. 그런데 치주염에 앞서서 이제 이 사진을 왜 했냐면, 예전에 이제 6.25 전쟁이 터지면서 여기 경계가 있었죠. 이런 이게 붓는 느낌인가? 혹시는데 이거를 치과를 가야 될까? 그러다가 지내다 보면은 또 며칠 지나서 치과 가야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또 가라앉아요. 그래서 괜찮아졌네? 안 가야지. 그러고 또 참다가 몇 달 지났는데 또 몸 컨디션 안 좋고 또 막 피나고 용이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러다가 참아요. 그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치과에 가게 되는 순간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붓고,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이가 흔들린다. 그러면 이미 진행이 꽤 많이 된 거예요. 그때 돼서야 이제 심각한 건가? 씹을 수가 없네. 씹을 때마다 아프네. 그렇게 되면 이제 치과를 가요. 그러면 치과에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겉으로 볼 때는 이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면은 치주과 의사들은 검사하는 게 이런 탐침이라고 이런 침이 있는데, 이걸로 해서 이 틈이 깊이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불빛 때문에 3mm 간격으로 자 역할을 해요. 그래갖고 정상인 경우에는 3mm 이내로 항상 존재하는데, 이게 염증이 있게 되면 3mm 이상 깊어지게 되면 이제 치주염이다, 염증이 있다, 치주낭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이걸로 보면 8mm 정도 들어갑니다. 8mm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없고, 환자가 이거 갖고 치과에 가려고 마음을 먹기가 어렵죠. 근데 아마도 이제 맨날 양치 지날 때마다 피나고 이제 방송에서도 치주염 관련 내용 나오고, 저도 이제 명의 프로에 2번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런 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는 치아 오식증이라고 하는 충치가 많이 생기고요. 장년층 이상이 되고 이렇게 노년층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가 썩는 일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치주질환, 풍치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풍치가 발생하면서 이제 이를 뽑게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 몇 년째, 한 10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시은형 치주질환이 다림도 성형명 1위예요. 우리는 감기가 가장 제일 흔히 걸리는 병 같은데, 상기도 감염, 급성 기관지염, 이게 감기인데, 그게 옛날에는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세균들이 태반을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임신 뒤에 또 위생 관리가 안 되면은 이런 것들이 임신의 조산이나 저체중, 결국에는 혈관 질환의 문제거든요. 그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유력한 범인으로 현재이기 때문에, 이런 치사물 제거하고 위생 관리를 함으로써
이제 스케일링만 하면은 원래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스케일링을 잘 안 하고 시석이 계속 붙어 있으면 아까 이랑 잇몸 사이 틈이 있다 그랬죠. 그쪽으로 우리가 바위에 굴 달라붙어 있듯이 계속 이런 것들이 세균들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잇몸 밑에 있는 치석과 세균까지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할 때는 안 보고 이걸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징그럽죠. 잇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치거나 이제 염증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염증 긁어내고 아까 겉으로 가서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치주염 환자라고 임 선생님이 보였던 거에서는 이게 부은 거 맞아? 일반 측면에 붙어 있고 얘네들이 세균의 집이에요. 여기 안에 뼈를 계속 녹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광부예요. 광부. 맨날 이런 치석 돌처럼 굉장히 단단히 붙어 있는데 이거를 긁어내고 다시 못 붙도록 여기를 맨질맨질하게 활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활택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맨질맨질하게 만들어주고 염증 있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긁어내주고 다시 보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일부는 여기서 뼈가 조금 재생되기도 하고 아까 말한 치주 인대가 일부는 재생되기도 하는데 거의 안 돼요. 제거했을 뿐이지 다시 재발하기 쉽고 이렇게 되면 잇몸이 이제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기능적으로도 치아를 지지하는 조직들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씻기 어렵고 이도 시리고 기능적 심리적으로 손상을 받는 상태죠. 근데 이것도 치료 안 받고 계속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치아가 있으면 받쳐주고 있는 게 없어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거의 말기까지 간 거예요. 뭐 이 정도 돼요. 근데 건강 수명은 73세. 이 얘기는 10년은 골골 하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병원에서 지내다가 10년은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서바이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하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게 이제 목표인데 중요한 건 이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이런 것들을 줄여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셔야죠. 그래서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에 중요한 기쁨 중에 하나가 먹는 기쁨이죠. 우리는 먹는 거에 진심이잖아요. 그래갖고 먹방도 유행하고 맛있는 거를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임플란트가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됩니다. 어느 나라보다 빨리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유치열기 지나서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죠. 영구치열기 하고 영구치가 빠지면 이제 뭐 브릿지하고 뭐 다 빠지면 필리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영구적이지 않아요. 많은 연구치를 놓고서.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 연구치 남아있는 걸 살리려고 노력하면 임플란트 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뼈 없어지기 전에 오히려 임플란트 제대로 합시다 그러면서 600만 개를 예전에는 2010년도에 1년에 한국에서 통계낸 건데 600만 개 정도가 되다가 최근에 통계를 내보면 인구는 차이가 없거나 약간 줄었죠. 그런데도 발치 건수는 21% 상승했어요. 21%면 꽤 큰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임플란트가 없을 때는 어떻게든 버텨보고 또 못 먹고 말지 그랬는데 이제 임플란트 하면 예전에 막 잘 못 드시던 엄마 아버지가 깍두기도 꽉꽉 드시고 고기도 막 다 뜯고 그러신다더라고요. 효의 민족인데 내가 어떻게든 적금을 들어서 임플란트 해드려야지. 그게 큰 효도잖아요. 그래갖고 맨날 국에 물만 말아서 드시다가 임플란트 해드렸더니 막 고기 뜯고 깍두기 막 꽉꽉 드시고 그러면 자식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제 뿌듯해요. 그렇게 되면서 뽑고 이제 그래갖고 임플란트 부분율이 가장 빨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플란트 치열기가 점점 빨라집니다. 모양이나 기능이나 내기랑 똑같습니다. 20대, 30대, 40대 다 이제 임플란트 하는데 20대에 심으면 몇 년 써야 돼요? 80대까지 써야 되면은 50년, 60년을 써야 되는데 과연 임플란트가 50년, 60년을 쓸 수 있을까? 그냥
금속 덩어리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빼게 돼요.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보급률이 좀 아픈 실정이지만 보급률이 높았다는 거는 교육이 덜 이루어진 채로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실패한 임플란트를 뒷수습하는 일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치주과의 일은 대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고 또 부러지기도 하고 쓰다 보면 망가져요. 그러면 1차 임플란트 치료기 그 다음 빼고 나면 아까 잇몸이 없어진다고 했죠? 임플란트 심을 때도 없어졌는데 또 한 번 그렇게 만들고 염증으로 또 없어지고서 빼면 연조직, 중조직 다 날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해놓으면 관리가 되느냐? 더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또 치주염 더 생기기 쉬워요. 한 번 실패한 건 두 번째 실패하는 게 더 짧아져요. 그래서 또 빼요. 이제 3차, 4차. 이제 수명이 닿을 때까지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한 번 실패하면 그 다음 수명은 점점 임플란트가 짧아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임플란트 교육. 제대로 심어야 되고요. 그 다음, 제품 선택도 되게 중요해요. 제품 선택이라는 건 우리가 마트에서 아무거나 그냥 물건 가격표 보고 이거 싸다 우유 이거 1+1인데 이거 사는 게 아니죠. 의료기기고 가장 위험성이 높고 인체에 삽입형 고도의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식약처 또는 FDA, C 이런 걸 치아는 만약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덜렁덜렁해서 못 심어요. 근데 임플란트는 특이한 게 치주인대가 없어요. 뼈는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갖고 2mm, 3mm만 끝에 붙여 있어도 흔들어도 하나도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주변으로 잇몸 튀게 붙고 고름 나오고 맨날 누르면 아파야 돼요. 그래서 잘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심어놓고 나무 그냥 내비두면 혼자 크나요? 치아를 오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는 이제 치주염이나 이런 염증이 있을 때 치료를 하게 되는데 다음에요. 다른 동물은 이렇게 꼬리가 잘려도 원래 조직으로 다시 분화가 일어나면서 꼬리가 다시 생겨요. 근데 인간은 본 다음에 요새 이제 개발하고 여러 가지 성장인자나 새로운 고리식재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서 했더니 원래대로 재생시키는 거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실험적이에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허가가 나 있는 시판되고 있는 유일한 이런 생체 활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성장인자 중에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엔도게인이라는 다음에요. 열어보면 여기 안에 뼈가 재생이 되고 이 막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제거해주세요. 다음에요. 제거하고 나면 그 밑으로 이렇게 뼈가 쫙 재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획기적이다. 이제 드디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구나 했지만 다음이요. 이게 이거보다 요만큼 치주조직 재생술이라고 GTR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하는 게 차이가 있나? 봤더니 자 사양화되고 제조사가 다음이요. 다음 이제 고어텍스 등산복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거 만들었었는데 아예 이거 판매 중단을 시켰어요. 2010년도 다음. 그래서 그러면 재생시키는 다음은 뭐지? 그러다가 우리 발생 단계에서 치아가 맨 처음에 치아 씨앗이 있어요. 치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육되면서 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나를 보면 어떤 인자가 작용해서 이가 만들어져요. 발생 단계부터 한번 찾아보자. 백투더 퓨처 이렇게 과거 타임머신을 돌리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엔도게인이라는 아멜로게닌이라는 학술명이지만 그 성분을 치매 연구를 하다가 찾게 돼요. 이거를 이제 상품화하게 된 게 상품명이 이제 엔도게인이라는 이건데 약간 이렇게 조율 상태예요. 콧물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쭉 여기 인자를 치근면에 도포해주면 재생을 돕고 발생 단계를 돌이키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유럽 쪽 스웨덴에서 이거를 해서 상품화가 됐고 다음이요. 이제
돼지 칩에서 이 물질들을 추출을 해서 상품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되게 이제 재생 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했는데 이거는 일반 수술하면서 치근면에 아까 졸을 쭉 뿌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환자도 불쾌감도 줄어들고 나중에 2차 수술도 필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죠. 다음에요. 그래서 돼지에서 추출해서 저런 약물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이런 걸 했더니 아까 말한 백악질 치주인데 골 재생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더라. 효능과 안정성이 입증이 돼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 검증이 되어서 활용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이런 소식인데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런 수술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1600건 정도의 이렇게 논문이 되어 있고 예전에 수의 치의학회인가 그런 게 있어갖고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수영원에서 거기 부스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의대 치료도 요새 치과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브로셔가 이렇게 있는데 수천 건의 인간 실험을 통해 검증된 안전한 약물을 그래서 이제 온전한 기능과 심리의 회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를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환자 중심의 치료 계획을 했고 젊은 여자 환자였고 장기간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음. 그래서 열었을 때 하면 뿌리 끝까지 이렇게 쑥 다 뼈가 다 녹아 있었어요. 근데 한번 살려봅시다 해서 여기에 뼈이식하고 엔도게인을 같이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리고 썩은 부위는 잘라내고 뿌리 하나만 살리고 그 앞쪽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나를 넣어서 힘을 받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다음. 그래서 앞쪽에는 다음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를 하나를 심고요. 다음.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예전에 이렇게 뿌리 끝까지 녹았던 것들이 점차 뼈가 차 올라오는 게 보이고요. 다음. 그래서 6개월이 됐을 때 거의 잘 유지되고 있고 1년 다음 이렇게 이 환자분은 잘 팔로우 돼서 지금 13년째 오고 있는데요. 뼈는 더 차 올라왔고요. 임플란트, 치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맨 처음 이거 일반 300만 원이 훨씬 400만 원 그 정도 될 거예요. 다시 브릿지 하려고. 다음. 근데 이제 치주 수술로 쓰게 되면 아까 브릿지 다시 뜯어낼 필요 없고요. 내원하는 횟수 훨씬 더 줄어들고요. 치주 수술 해봤자 다 보험 적용되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다음. 그리고 자기 치아를 살릴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이거 하려면 엄청 여러 번 해야 돼요. 수술 한 번, 그 다음 정기 체크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땡이죠. 훨씬 더 치과 다음. 이 뿌리 예전엔 잘라서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기괴한 모습이 되죠. 다음. 그래서 여기에 재생시키기 위해서 여기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 뼈이식과 함께 엠도게인을 분포를 하게 되고요. 다음. 깨끗해졌죠. 프로빙을 해봐도 탐침을 해봐도 3mm 이내로 얕아졌어요. 다음. 11년째 와 있는데 염증 없이 깨끗해요. 다음. 그래서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엠도게인을 이용해서 치료함으로써 다음. 이렇게 뻥 뚫려 있던 게 꽉 차 올라오게 되는 거죠. 다음. 이제 5년 지나서 완전히 꽉 찬 거를 볼 수 있고요. 다음. 그래서 임플란트 안 하면 똑같이 치석 생기고 염증이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또 치료하게 되는데 이 역시도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치주 치료를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이제 엠도게인을 사용해서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수술로 이렇게 징그럽잖아요. 막 잇몸 열고 절개하고 또 봉합하고 이렇게 복잡한데 최근에 이제 제가 임상 경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잇몸을 열지 않고 절개하지 않고 봉합하지 않고 그냥 잇몸 염증 긁어낸 다음에 비수술적으로 아까처럼 재생시킬 수 없을까 해서 엠도게인 FL이라는
이제 상품이 나왔고, 그래서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더 비침습적으로 치료를 해서 재생 치료하기 위한 임상 연구를 이제 올해 초부터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적어도 1년 정도는 팔로우업을 해서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지금 봤을 때 굉장히 결과는 이렇게 수술적인 요법에 비견할 만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치주염 있는 환자에서 재생 수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My name is Lorenzo Motok. I'm working in Basel in Switzerland in the headquarters of Straumann, and I'm part of the global medical education team as a global professional relations manager. 네, 저는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트라우만 소속이고요. 글로벌 메디컬 에듀케이션 부서의 프로페셔널 릴레이션스 시니어 매니저로 있는 라우렌티우 모톡입니다. But what you don't know about me yet from your brief is that I own a time machine.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저는 저만의 타임머신이 있습니다. And I'm planning to take you with me 제가 this time 타임머신을 machine 여러분들을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in a journey that will not only take us to the past. You can go to the next one, please. 네, 과거에 대한 것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But to see the legacy of Straumann and how everything started. 스트라우만의 목적과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시작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his time machine will take us then back to the present to see what we plan to do beyond the implants. 네, 저희가 이 현재 임플란트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또 현황까지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nd then we are going to go with this time machine in the future to see what is coming next. 그리고 이제 향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 타임머신을 타고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So let's start. Now we talk about the legacy. I'm pressing my magic button and we go back in time. 네, 제가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버튼을 누르고 이 과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Everything started in 1954 when Reinhard Straumann put the basis of the Straumann brand, inventing the Metallurgy Institute. 네, 이 모든 것이 1954년에 시작했는데요. 라인하르츠가 금속공학연구소를 세우면서 스트라우만 브랜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And only 20 years later, in 1974, the company invented the first dental implant that was looking very different from the modern implants you can see today. 네, 1974년에 이게 20년이지 54년에서 20년이 흐른 후인데요. 처음으로 그 임플란트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현대 임플란트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Nevertheless, this new innovation, this new technology was so interesting that in 1990, the grandson of Reinhard, Mr. Thomas Straumann, started to focus only in dental implantology and 그래서 1990년에 이 라이미의 손자인 토마스 슈트라우만이 이 임플란트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머테리얼 쪽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The company had at that time point 15 employees. 그 당시에는 15명의 직원이 있었고요. And the next milestone is in 2017 when Straumann became Straumann Group with a multi-brand approach. 2017년은 굉장히 슈트라우만의 전기가 되는 해인데요. 이때 스트라우만이 멀티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는 해입니다. Now we have not only premium implants but also challenger brands, biomaterials, digital solutions and orthodontic solutions as well. 네, 저희가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이 프리미엄 임플란트 모델도 있고 또 챌린저 모델도 있고 디지털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고 생체 소재 또한 다루고 있고 이러한 여러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if we look at what this year is showing us, we see that now the company, 70 years later, registered over 12,000 employees. 네, 이제 70년이 흐른 2024년에 저희 기업의 직원 수가 12,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But as a fun fact, the company started from building and creating alloys for the watch industry, starting with orthopedics and osteosynthesis products. 네, 시계 1,200명이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시계 산업용 합금
사업 매니저님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또 여러 가지를 이제 짚어드리자면 처음에 It's interesting to see that once the company started to be focused on dental implants, in 1980 also the ITI group, I will tell you later about it, was founded. 네, We have on 2003 the Biora company that was founded in Sweden. 네, 2003년에는 이 생체 소재 회사가 스위스에 세워졌고요. And that was acquired by Straumann. 저희가 이 회사를 이 스트라우만이 이 회사를 M&A로 사들였습니다. Yes, together with ClearCorrect on the orthodontic side, and also what is very important, 클리어코렉트와 또한 이 교정 부분 또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already from 2018, Straumann invested massively in an AI company that we wanted to use in order to help us to monitor better the treatment of implant success. 네, 2018년부터 이미 스트라우만에서는 AI 부분에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였는데요. 저희가 치료 성과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모니터하기 위해서 AI를 통해서 좀 더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The vision of the company is to live in a world where the oral health will be a sign of confidence. 저희는 이런 구강 건강이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And as a mission, we would like to be the most customer-centric company and the most innovative one. 저희는 가장 고객의 주안점을 두고 또한 혁신적인 기업이 되고자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The culture of our employees is also very important for us, and we always target to empower the entrepreneurial mindset. 저희는 또 직원들의 문화를 아주 중시하고 있고요. 기업 가정적인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And since I'm a marketing person, I would like to show you a little bit of the numbers as well. And I'll present the numbers of 2023 because that's the full year result. 네, 제가 마케팅 쪽에서 왔기 때문에 숫자를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 매출이 전체 매출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o in terms of revenue, we registered last year 2.4 billion Swiss francs 작년에 매출은 24억 스위스 프랑을 기록했습니다. with over 30% growth. 30% 이상의 성장이었습니다. And these numbers are very good for the dental industry, and I can tell you that the numbers of 2024 looks even better. 네, 그리고 이것은 덴탈 사업에 있어서 아주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4년에는 이 성과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nd we are happy to count on the support of over 100 partners worldwide. We are present in over 100 countries. 전 세계 100개국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이 파트너사들의 도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Out of which we have subsidiaries in over 40. 네, 그리고 40여 개국 이상에서 또 자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But besides all the numbers, the best way to measure our success is in the smiles we create with our products. 그렇지만 이런 숫자를 넘어서 저희가 이런 많은 미소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d in 2023, our products help dentists and dental technicians to register 5.6 million smiles. 저희가 이렇게 창출해낸 미소가 560만에 달했습니다. In 2024, we registered 6 million smiles. 그리고 2024년에는 6천만 미소를 창출할 것이 하였고요. And our target is to reach 10 million smiles per year by 2030. 2030년까지 1,000만 미소를 창출할 것입니다. And this is still possible because, as we saw before, there is still a lot of potential to grow the numbers of implants, as with the exception of some countries like Korea, Turkey, and Israel, the others are not that well developed. 네, 이런 임플란트 부문의 성장은 향후 더욱더 밝다고 할 수 있고요. 한국과 터키와 이스라엘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아주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So congratulations South Korea for leading this important benchmark. 네,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벤치마크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Now let's see a little bit abou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art. How can we evolve the dental implants? 네, 어떻게 저희가 이런 덴탈 임플란트를 진화시킬 수 있을지 R&D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nd the R&D strategy is based on three important pillars. 저희 R&D 전략은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We have education, clinical excellence, and innovation. 교육이 있고요, 인상적인 우수성이 있고 혁신이 있습니다. And if we talk about education, we are very happy to work with dental associations all over the world. 네,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 치의학 아카데미와 함께 나누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And as well to have a very strong partnership with ITI. ITI와도 아주 견조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ITI being the International Team for Implantology, a team of experts that started in 1980, as I was saying, very small. 네, 이 ITI는 1980년대에 설립이 된 임플란트학 기구이고요. 아주 작은 기구이긴 합니다. But managed to get to 25 members worldwide.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25명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만하죠. 죄송합니다. Yes, via ITI there are over 900 study clubs organized. 네, 이 ITI를 중심으로 거의 900개가 넘고요. And on top of this, Straumann has 30 centers of dental excellence. 네, 그리고 30개가 넘는 치의학 엑설런스 센터가 있습니다. We are proud with 4,000 members for Women Implantology Network. 네, 그리고 여성 임플란트 네트워크에 4,000명의 멤버를 보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And every year we organize more than 5,000 events worldwide.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00건 이상의 이벤트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clinical excellence, Straumann is a scientific-based company and this is in the DNA of us. 네, 스트라우만은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I would like to show you only a big number that is indicating how present we are on the research side. There are ongoing studies now, 157 ongoing studies happening as we discussed. One of them, at least, being done in South Korea. 네, 저희가 굉장히 이런 이 리서치 부분에서 얼마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적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167개 정도인데 적어도 한 개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And I would like to show you now a summary of a very recent study that is comparing our material from which the dental implants are made, rock solid, with the titanium. 네, 타이타늄으로 만든 록솔리드 소재를 활용한 저희 소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최근 연구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The implant material is very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the dental implant treatment. 네, 임플란트 소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rovides more efficient healing, 치유에 있어서도 아주 효율적이에요. better immune response, 그리고 면역학적인 반응도 더 좋습니다. improves the bone to implant contact, 그리고 뼈와 임플란트의 접촉이 더 좋아질 수 있고요. and in a very recent study with long term follow-up, 네, 이제 계속해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hat was a very important study, double-blinded, clinically randomized. 네, 무전기식으로 진행됐던 아주 중요한 연구, 최신 연구이고요. We have a 99% success rate with rock solid. 성공률은 99%에 달합니다. And I would like quickly to touch point over the last pillar, which is the innovation. 네, 마지막 저희 축인데요.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nd our legacy started from the tissue level implants.
And then we added the new materials and surface. So we talk about rock solid and selective. 네, 저희는 그 티슈 조직 임플란트에서부터 저희 업력을 쌓았고요. 새로운 소재인 록솔리드와 슬랙티브로 또 명성을 쌓았습니다. Then we added to our portfolio bone level implants because there are clinical situations in which these are more indicated. 네, 그 다음에는 본 레벨 임플란트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We expanded with products for the challenging cases. We talk here about short implants, narrow implants, or very long implants. 네, 아주 짧거나 좁거나 또 넓은 임플란트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들도 개발하였습니다. We added to the portfolio as well aesthetic implants made out of zirconium for patients that would like to have a metal-free solution. 네, 메탈이 없는 솔루션을 원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심미적인 솔루션 또한 저희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We as well upgraded the design of the implant in order to support immediate protocols, which makes all the treatments faster. 네, 저희 모든 치료 과정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즉시 하중을 위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And we added as well the last generation of implants. 이 마지막 세대의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ut as you can see, adding all these different products one after the other led to some complexity. We have different implant types, we have different platforms and different surgical kits. 네, 저희가 이렇게 각각의 다른 케이스들이 있고요. 타입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복잡성 때문에 여러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And our customer told us, hey look, the portfolio is great but it's becoming too complex. 이 포트폴리오가 아주 훌륭하긴 한데 너무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환자 측의 이런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And we know that the most complicated skill is to try to make things as simple as possible. 가장 복잡한 기술은 단순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And this is why we introduced the new IXL performance system.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IXL 퍼포먼스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는 이유입니다. The beauty of this performance system is that it allows to have 4 different implant types. We talk about bone level implants but also tissue level implants. 네, 저희가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소개를 드리는데 이것의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임플란트 4가지 타입을 모두 다 다룰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본 레벨로도 할 수가 있고 티슈 레벨 임플란트 또한 가능합니다. But at the same time, all these implants can be inserted with one surgical kit. 하나의 수술 키트로 모두 가능합니다. And we need only one prosthetic platform. 그리고 하나의 보철 플랫폼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And this means simplicity and versatility in one. 이 말씀인즉슨 단순성과 다양성이 이 플랫폼 안에 공존한다는 것이죠. But let's see now a little bit what is happening beyond the implant world. 네, 그러면 임플란트를 넘어서 어떤 저희는 토탈 덴탈 솔루션 업체가 되고자 합니다. We discussed with our customers and we identified 4 main sources of pain points. 그리고 환자들이 어떤 불편을 겪는지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We talk about how to improve the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with the patients. 어떻게 환자들과 협력하고 소통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고요. How the dentist can have more convenient and interoperability procedures. 어떻게 치과 의사들이 더 편의성과 호환성, 상호 운영성을 누릴 수 있는가에 또 집중하고 있고요. Since everything becomes more and more digital, we need to be careful about the management of the data.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And to have a very good commercialization and implementation. 또한 더 아주 커머셜라이징하고 또 커머셜라이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And in this way, collecting all this great feedback help us to design a work frame that we use to launch our solutions. 네, 이러한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솔루션을 런칭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And as you can see, every product belongs to a certain element and answers to a pain point of our customers. 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어딘가 하나의 환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식에 속합니다. So we are aligning to all the trends and we go from having multiple systems to having an integrated system. 네, 이전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사용하였다면 이제는 통합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We develop from freehand surgery to guided or even dynamic guided surgery. 이전엔 자유롭게 손으로 수술을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가이드 방식의 내비게이션 수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And we change the focus from clinical to practice data growth to support our customers. 이전에는 임상에 더욱더 중심을 뒀다면 이제는 더욱더 진료를 할 때 데이터를 더욱더 늘리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And we can do this only with the support of the digital solutions. 디지털의 솔루션으로 가능한 것이죠. Because if we discuss with patients and with clinicians, we realize that both would like to have more accessible treatment plans, would like to have more predictable workflows, and also more convenient. 저희는 치과 전문가들과 환자들과 또 상의를 해서요, 더 접근 가능성이 좋고 또 예측 가능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So let's see how this vision meets the reality. 이러한 비전이 현실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we step into the time machine again, but this time we go in the future to show you a sneak peek of what is coming next.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는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Basically, we design all these complete digital workflows, starting from data capturing, patient engagement, treatment planning. 네, 저희는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짜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환자들의 참여가 있고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을 세우고 이런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And then we move in the surgery, the treatment phase with the surgery loading, with secondary data capturing, and with the final prosthesis. 그 다음에는 수술과 로딩, 다음에는 부차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철물 디자인을 하게 되고 또 제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엔 모니터링으로 넘어갑니다. And as well, it's very important for us to monitor the success of our procedures, but at the same time to assure the maintenance of the success for long term. 네, 그리고 이 치료 성과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잘 치료를 해둔 것이 얼마나 잘 유지될 것인지를 모니터링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And these are basically the core launches we expect in 2025 from the global perspective, of course being adapted to each country according to the local registration processes. 네, 2025년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핵심으로 삼고 있고요. 또 로컬 레지스트리에 모두 등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짜봤습니다. And I would like to emphasize on three major tools when it comes to the digital world. The first one is Sirius, and I'm very happy that we have our colleague that can show us how the scanner works. 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세 가지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 도구인데요. 첫 번째 저희가 소개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리오스 스캐너입니다. 이 시리오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I invite you all to have a look at it later and to see exactly how it's working.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가서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It's an excellent instrument, especially for patients like me that don't like the regular conventional impression. 네, 이전과 같이 저 같은 이렇게 구강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불편한 분이라면 굉장히 좋은 기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And it's a very fast tool, and our clinicians, we know they expect from us quick and fast solutions. 그리고 굉장히 작동이 빠른 도구입니다. 신속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The second tool that I would like to focus on is Smile Cloud.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마일 클라우드입니다. Smile Cloud is a very interesting platform. It's a software that i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creates smile design. 네, 이것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인데요. AI를 활용하고요. 어떻게 미소를 지어질지를 AI를 통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And this tool is helping clinicians to show to the patients how their smile will look like. 어떻게 이 환자의 최종 웃음이 그 스마일, 미소가 어떻게 지어질지를 의사가 환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At the same time, is allowing different experts to work on the same case and exchange quickly information. 네, 같은 케이스를 다뤘던 의사들이 또 서로 정보를 교환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And is transferring the information also from 2D, from what is seen on the screen, into 3D for the printing. 그래서 스크린에서 이 2D로 구현된 것을 3D 프린팅으로 옮겨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And the last digital tool that I would like to show you is connected to the planning phase.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치료 계획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And it's called co-diagnostics. 코다이그노스틱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Yes, a planning tool that is on the market for more than 20 years. 네, 이제는 한 20년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And that is helping clinicians to plan over 600,000 cases per year. 네, 매년 60만 건을 의사들이 이 기기를 이용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And now for the conclusions. 네, 이제 결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For us, it's very important to have a very strong purpose, which is to unlock the potential of people's lives. 네, 사람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것이 저희 스트라우만의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And this is at the core center of our sustainability work frame. 저희의 지속 가능한 워크 프레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But of course, we talked today about innovation and technology, but technology is working best only when people are brought together. 네, 저희가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That's why the culture is still a very important topic.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And you can click one more. At Straumann Group, we are proud of our culture, which is deeply grounded in our heritage.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는 치아 우식증이라고 하는 충치가 많이 생기고요. 장년층 이상이 되고 이렇게 노년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가 썩어있는 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치주질환, 통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통치가 발생하면서 이제 이를 뽑게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 몇 년째 한 10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치은염 치주질환이 다림노석병명 1위예요. 우리는 감기가 가장 제일 흔히 걸리는 병 같은데 상기도 감염, 급성 기관지 이게 감기인데 그게 옛날에는 이제